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교절할 교환모 대한교통학회 TV 강승필입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같이 진행할 옆에 있는 교알못. 네. 너무 급하게 들어갔어. 지금 머리 만지는데 바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요? 이담비입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왜냐? 오늘 이 시간요. 사실 우리 전 시간에 PMMM에 대해서 정확히 좀 짚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또 대책 어떤 전망에 대해서 풀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교수님. 그래요? 눈 빨간 것 같지 않아요? 눈에요? 네. 눈에 화장 색깔이 빨갛게 보이고 머리를 다듬는 거 보니까는 교활못이 했는데 머잘 아니네. 머잘. 아니, 머잘이 아니고 오늘 제가 좀 힘들었어요. 머리 날리면서 왔거든요. 오늘 제가 뭐 타고 갈게요? 뭐 PM. 타고 왔어요? PM? 네. 도전. 하하. 그걸 믿을 줄 알고? 자전거. 그냥 전동 킥보드 같은 거고. 자전거 타고 네. 왔나? 그것도 내가 안 믿어지네. 아, 그거 서서 다리를 삐쩍삐쩍 치마 입고? 치마 입었으니까 서서. 예. 자, 오늘 그래요. 또 전문가님 또 함께 하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개인 이동수단 그리고 최종 이동수단인 PM, MM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살펴봤는데 그 이용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된 문제라든가 앞으로 이 사업이 앞으로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짚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챙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김동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구독자 만 명 아직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몇 명 안 늘었던데요?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늘긴 하는데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의 김동규입니다. 네, 김동규 교수 옆에 디어 코퍼레이션의 팽동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공유 킥보드 서비스 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팽동은이라고 합니다. 팽 대표는 제가 알기에는 전동 킥보드 관련해 가지고 뭐 최근에 법이 개정됐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면서 2020년 12월부터는 전동 킥보드의 법적 지위가 자전거랑 많이 유사해지는데요. 크게 바뀌는 점이 뭐가 있냐면 이제 자전거처럼 전동 킥보드도 면허 없이 이제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만 13세 이상이라면은 이제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큰 차이 중에 하나이고요. 기존에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려면은 차도에서만 탈 수 있었는데 이제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조금 덜 눈치 보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된 게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나날이 이제 이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이용에 불편했던 요인들이 하나씩 풀어나가지는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 드라이브스루 되게 매장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드라이브스루? 예. 되나? 한번 물어볼까? 됩니까? 김 대표님. 사실 그거는 저도 드라이브스루에서 킥보드를 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이제 현재 규정을 생각을 해보면은 어긋나는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탄다는 거 못 탄다는 거? 아니 근데 드라이브스루를 하면은 이제 탔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저 샌드위치 있습니다 하잖아요. 킥보드를 갖고 있다가 두 손으로 있단 말이에요. 뭐로 갔지? 뭐래더이나? 아이씨, 이렇게 한 손을 딱 받고 다시 딱 걸고 다시 또 이렇게 타면 되죠. 어디다 걸어? 거기 손잡이에다 걸면 되죠. 가방에다 넣어주면은. 네네. 손잡이 딱 백에다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앉아서 타는 킥보드가 있을 경우에는. 뭐 수단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저 상상을 못 해본 질문이라 안 되지 않을까요? 가능할까요? 아니, 대본에 된다고 써있는데 왜 지금 답변 안 해주세요? 이용이 가능하다고 써있잖아요.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이용이 가능하다고 우리 작가님이 써놨어요, 지금. 예. 그거는 말하자면 그래 써있는 거고. 아니, 작가님은 공부를 했으니까 썼겠죠. 그 작가님 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용을 할 때는 뭔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주는 전동 킥보드나 무슨 개인 교통수단의 어떤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다. 가능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한데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PM, MM 뭐가 문제인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PM과 MM의 대책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네네. 한번 보면은 자, 첫 번째가 안전 문제. 사실 첫 시간부터 이거 정말 너무 궁금했어요. 네. 빠르고 좋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혼자서 정말 어디든 쉽게 우리의 발이 되어줄 수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게 교수님 안전 아닐까요? 그래요. 우리 그 교통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제 교통 정책을 세워요. 교통 뭐 막힌 걸 뚫고 가는 걸 해준다든가, 편리하게 타게 해준다든가, 뭐 승차난을 해결해 준다든가, 또 그중에 중요한 거 하나가 교통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해 줄 수 있게 하는 건데, 네네. 킥보드가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 우리 김동기 교수께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이제 우리가 도로교통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장치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팽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뭐 법이니까 좀 어려우니까 제가 짧게 줄여서 얘기하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530 중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25는 뭐냐? 25kg, 25km/h. 아, 난 25부터 탈 수 있다는 줄 알았어요. 네. 25km/h 이하의 속도로 달리면 되고요. 좋고요. 네. 그리고 무게가 무거우면 부딪히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0kg 이하만 가능하다. 예. 타는 사람이 아니라 몸무게 아니요. 이제 장치가. 예. 깜짝 놀랐어요, 교수님. 30kg. 타실 수 있으시지 않으세요? 저는 뭐 탈 수 있죠. 한 발만. 네, 한 발만. 그런 무게나 여러 가지 이런 좀 안전적인 또 규정을 해놨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 중이 뭐냐 하면 중학생 이상이면 탈 수 있습니다. 이게 기준상으로 이제 만 14세 이상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중학생인 거죠. 그래서 2530 중. 2530 중. 예, 25kg 이하로 30kg 이하의 장치를 중학생 이상이 면허 없이 탈 수 있다. 이게 지금 새로 바뀌게 될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면허증도 없어지고 맞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줘서 차하고 부딪히는 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달리는 차하고 부딪히면은 큰 사고가 날 텐데. 맞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현재 지금 그래서 바뀐 규정들을 보면 예전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뭐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하면 오토바이였죠. 오토바이랑 같은 데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처럼 차도를 따라갈 때 똑같이 이렇게 다녔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좀 비현실적이고 위험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문제들을 좀 바꿔보고자 개선을 했고요. 실제로도 지금 삼성 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에는 사고 건수가 49건이었는데요. 2018년에는 268건으로 늘었습니다. 예. 거기다가 사고가 난 사람들의 87%가 헬멧이 없었다고. 대표님 진짜 그 어떤 사고 경험들 좀 많이 있죠? 네, 안전에 대해서. 네. 사실 가슴 아픈 거지,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이게 사고를 대하는 태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철저히 숫자로 보는 그런 이제 이성적인 사고관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먼저 이제 감정적인 측면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 다치신 고객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하기도 하고, 이제 안타깝기도 하고, 가장 많이 다치는 유형이 이제 건널목을 건널 때 원래 좌우에서 차가 튀어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건너가야 되는데 그냥 멈추지 않고 쭉 그냥 제 속도로 가다가 옆에서 갑자기 등장한 차량 때문에 다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멈춰달라는 이제 호소를 이제 여러 번 하기는 하는데 그게 이제 금방 개선되는 인식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고가 나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사고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이제 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할 텐데 보험 가입은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저희 디어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그 저희를 제외한 다른 업체들도 대부분은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는데 보험이라는 것은 결국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하는 금전적인 피해를 방지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 자체가 방지되는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험을 떠나서 진짜 사고가 덜 나려면은 뭘 해야 되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까지의 잠정적인 결론은
민간 업체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가장 임팩트가 큰 거는 제도의 이제 완비인 것 같다. 지금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도의 완비라고 했는데 뭐 가장 필요한 제도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첫째로 이게 실현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더 흘러야겠지만 자전거 도로 자체가 폭이 너무 좁고요. 그래서 그 폭이 좀 넓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자전거 도로 자체가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자전거 도로가 확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운전 면허 시험의 과정 속에 이 퍼스널 모빌리티 기기를 조심하는 방법들 또한 그 운전면허 시험의 하나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설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쪽의 측면인데 이 킥보드와 관련해서 이 자전거 도로 뭐 개선 확충 그거 갖고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강수필 교수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통이라는 건 시스템이기 때문에 수단과 그리고 이용자와 그리고 그거를 관리하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데 맞물려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무엇보다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은 전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아까 팽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교차로 같은 데서 잠깐 멈췄다가 가는 습관을 들인다라든가 그리고 주변에 그런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한다라든가 그리고 이용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번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안전모를 안 쓰고 가도 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네. 없어도 돼요, 그럼요? 네, 예전에는 오토바이랑 같이 분류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썼어야 되는데 이제는 안 써도 되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치게 되면 이제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규정은 아니지만 문화로서 아예 교육과 우리 삶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으로서 좀 같이 함께 바꿔나가는 운동 같은 거를 해보는 것도 저는 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난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제도라는 게 보면은 뭔가 이게 새로운 수단이 나타나면 좀 그것을 좀 장려를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것이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게 좀 그런 여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법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법이 가만히 있어. 이따가 사건 터지고 문제 생기면은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저거 안 돼 하다가 그거 하다 보면은 진짜 제대로 성장에 대해서 합쳐가 죽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역시 우리 교수님 평소에 갖고 있었던 불만을 여기서 다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는 뭔가 사고 나고 항상 외양간을 고치잖아요. 그게 전문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이거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죠? 뭐 부서까지 또 부서가? 부서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그날 공무원 또 깜짝 놀랄라. 국토교통부란 말이지. 네. 국토교통부가 과연 이 PMM의 전동 킥보드에 관계되는 규정을 제대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느냐. 난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법이라는 게 모두가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장치이지만 그것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제약들이 있다 보니까 좀 입법을 하는데 조심스러운 과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2월 10일부터 개정이 되니까 아직은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전문가분들과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열심히 힘을 합쳐서 빨리빨리 제도들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4차 산업, 차세대 이동산업, 뭐 이 차세대의 미래교통수단 뭐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이거는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보이지 않는 저 사각지대에 가 있단 말이지. 그런 면에서는 우리 사업하는 분의 입장에서 하실 말씀이 있을 텐데.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이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전동 킥보드의 등장이 마치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가 등장을 했을 때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법이 전혀 없었고 그런데 만약에 나라에서 나서서 도로를 깔아주지 않고 뭐 안전띠를 매야 한다든지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든지 시속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마련을 해줬으니까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다만 이제 그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잖아요. 저희는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10년, 20년 후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만큼 대중적이고 편리한 서비스가 될 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믿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나라에서 이제 자동차를 이렇게 진흥시켜 줬던 것처럼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도 법규를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뭐든 그렇잖아요, 교수님. 이제 시작 단계는 많이 혼란스러워요. 네. 우리가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뭐 우리가 이제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은 그래서 그 점에서 교수님 아까 건널목을 먼저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건널목 건널 때 이렇게 정동 킥보드라든지 PM들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을 때 깜짝깜짝 저도 사고 위험을 느끼거든요. 법적으로 어때? 건널목을 건널 수 있어요? 그 횡단보도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정확히 말하면 현재의 규정상으로 따지면 원동기 장치 자전거, 즉 오토바이로 구분되는 현재 법규로는 지나면 안 되고요. 그렇죠. 바뀌는 법규로는 지날 수 있습니다. 단 타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내리고 그렇죠. 끌고 이동을 해야 됩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타고 다니면 안 되지. 자전거도 번 타고 다니면 안 돼.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아시죠? 지금 타시는 모든 분들이 그냥 인도에서 이어서 그냥 바로 건너가시거든요. 서로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새로운 집단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자동차 입장에서 보자면 전동 킥보드가 약자지만 또 보행자 입장에서 보자면 전동 킥보드는 강자예요. 그런 면에서 서로 좀 이렇게 이해하고 양보하는 그런 자세들이 저는 되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만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면 팽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득이 제도나 벌금형이나 이런 것들을 강제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공감은 좀 생각합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그 많이 정부가 네. 이제 제도가 그런 걸 마련하는 것도 또 문제긴 한데 사실은 우리 자체 교통 문화가 있어야 되거든.